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래한국당 창당을 가짜정당, 위장정당, 종이정당이라고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결과 불리해지자 짝퉁 비례정당 창당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4+1 체제에 가담했던 정의당, 민생당 등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난번 민주당 이른바 실세 5인이라는 사람들이 마포에서 비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알려지면서 지금 일파만파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쪽으로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죠? 그렇죠. 그때 26일 날 마포 식당에서요. 예. 이인영, 예. 그다음에 김종민, 예. 그리고 이제 전 원내대표 홍영표, 예. 그다음에 전해철 있잖아, 삼철. 예. 그리고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요. 이해찬의 척건이죠. 예. 척건 중에 척건 5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이게 오버가 심하게 떠드는 것 같아요. 제가 중앙일보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 동생이 가서. 그랬더니 이게 옆방에서 우연히 이제 그 듣는데 녹음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똥물 발언까지. 이인영이가 그때 정의당이나 뭐 심상정이하고 섞여가 놀면 똥물에 뒹군다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인영이가 발뺌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안 했다는 이야기는 못 해. 녹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그러면 벌써 발뺌했죠. 하고 뭐 기억이 안 나니 뭐 중언부언하면서 행설수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례민주당에 대해서요. 결론만 말하면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렇지만 하긴 한다. 왜 하긴 하느냐? 좌파들은요. 워낙에 후한무치합니다. 자기들에게 말 바꾸기 잘하죠. 예. 옛날에 그렇게 비례 전문당 만들면 욕을 했잖아요. 예. 위장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명분이 없고, 그러면 이게 제가 실리가 왜 없다 하냐면요. 결국에 또 이번에 이제 짝퉁을 하나 만들잖아, 위성정당. 예. 그러면 이제 1+4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예. 특히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죠. 심상정이가 탄핵까지 언급하잖아요. 예. 그럼 심상정이 뭐랬어요? 수도권이든 전북에 우리는 제대로 공천한다. 예. 그럼 이게 5%씩만 먹어도 수도권에서 당신들 몰락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저는 비례 위성정당 만들면 비례는 몇 석 더 가져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그 지역 선거에서 상당히 그 표를 많이 잃게 되는. 그래서 명분 당연히 없죠. 그다음에 그 실리도 지역 선거 잃는 거 비하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비례 몇 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바꿔 가지고 후한무치하게 하긴 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과는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5인 회동 때도 김종민 의원 지난번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아갖고 선거법 협상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은 말하자면은 지금 미래한국당처럼 직할정당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제대로 뭐 잡음 없이 말하자면 비례 의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컨트롤이 가능한 리모컨 위성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친여 시민사회단체도 끌어들이고 그게 이제 친여단체인 주권자 전국회의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잘 아는 대로 문성근, 함세영, 한한상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녹색당도 끌어들이고 정의당도 끌어들여갖고 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데 꼭 끼는 사람이 문성근이에요. 옛날에 보면 이게 뭐 100만 뭐 반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꼭 이게 좌파들 하는데 끼는 게 문성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한상은 얼굴 마담이죠.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한한상. 그 다음에 함세용이야 뭐 워낙 유명한 좌파 신부님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민생당하고 정의당은 참여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결국 이제 그 정의당은 아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민생당도 이게 호남에서 경쟁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결국 뭐 녹색당이나 민중당은 잘 모르겠고요. 네. 결국 이제 뭐 또 시민단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 그 관변단체들 있죠. 왜? 정권 주위에. 이런 이제 시민단체 대깨문들 몇 명 모아가지고 모양만 이게 살짝 갖추어서 그럴 것 같아. 완전히 미래통합당처럼 똑같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이제 뭐 범진보 연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 아마 이게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혜원이나 정봉주 이런 세력들도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합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여러 개가 연합정당을 만들면은 뭐 시민단체든 녹색당이든 그거 가지고 또 지분 가지고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가지고 싸움판 나면은 오히려 이거 폭망이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손혜원이하고 이제 정봉주는 뭐 별로 논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자기들은 이게 의병이 어쩌고 민병대가 어쩌고 하는데 광군으로 있다가요 비리로 이게 쫓겨나 가지고요 지금 광군 주위에 뭐 돌아다니는 예를 들어 손혜원도 이게 광군 중에 광군이에요. 예. 김정숙의 최측 친구죠. 예, 그렇죠. 근데 절친은 아니고. 부동산 투기로 지금 잠깐 나와 있죠. 그러기에 정봉주도 광군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고 강제추행 의혹으로 잠깐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의병이냐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두 사람도 당을 정봉주 만들었지만 합치겠죠. 결국에 뭐 한 편이니까 다 이게 그 합쳐가지고 하나 위성정당 만들 거고요. 근데 그때 5인 회의에서요. 저는 이게 옳은 말도 있더라고. 딱 2개. 왜냐하면 이게 야, 이 법을 왜 준연동형 비례를 만들었냐고 하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뭐 좋아서 만드냐 공수처 때문에 만든 거 아니냐. 이게 딱 자백 아닙니까? 뭐 정치 개혁이 어쩌고 뭐 개혁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정권 안전판 퇴임 후에 이거 하려니까 몇 석 손해보면서 이게 준연동형 준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게 고백했고요. 고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바른 말이 야, 이 잘못하면 탄핵당하겠다. 지금 탄핵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걱정을. 예. 지금 이게 4.15 총선에 폭망할 가능성이 많죠. 폭망하면 100석 이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100석이 훨씬 넘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죠. 62명 그 배신 반란표 놓았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100석 미만이면 이거는 급격하게 내임덕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때 5인 회동에서도 두 가지는 올바른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성정당은 그런 식으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나로 통일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소탐대실이다. 또 김혜영 최고위원은 지난번에도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정당의 본질에 반하는 거다. 그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건 뭐 수도권 의원들이 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정의당하고 이미 이제 등이 갈렸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3% 이내에서 이게 당락이 갈리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인데 이런 상황으로 갈 경우 결국은 의석 몇 개 어쩌고 비례해서 지역구에서 완전히 많이 빼앗기는 결과를 빚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갖고 걱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하는 회의감도 저는 들어요. 그 소탐 대세는 분명하고요. 아마 이제 김혜영이는 부산 민심을 알잖아, PK. 예. 그럼 이게 엄청난 역풍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맞고요. 김부겸이 되게 대구 민심, 어차피 뭐 둘 다 이번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그 험지에서 나름대로 뛰다 보니까 민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뭐 수도권도 그렇고요. 결국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례민주당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이게 누가 좋은 거 봐도 아니냐? 욕먹는 짓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저는 이게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이게 엄청나게 소탐 대실할 때 대실 있잖아. 예. 이거는 이게 나중 일이고 대실을 이게 봐야 하는 거고. 그건 봐야. 지금 이게 당장 소탐 있잖아. 몇 석은 눈앞에 닥친 거거든. 바로 몇 석을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소탐 대실에 바보짓을 하겠어요. 예. 그건 이게 바로 예측 가능성 예. 이런 데 성견지명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탐 대실 행위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도 바보짓을 할 거로 보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탈당을 해야 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 녹색당 그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하승수 변호사인데 그분도 이번 연합정당 만드는데 아주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지난번에 정의당 탈당해갖고 녹색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정봉주가 이걸 가지고 되게 비판했더라고. 아니 녹색당 이런 데 오고 하면 되느냐. 진중권이가 가서 거기서 깽판 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또 진중권이가요 하는 말이 거의 다 맞는 말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혹가다가 한 번씩 그 통합당 비판하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당이나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 관변단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잘하면 이게 민중당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례 한두 석이라도 먹으려고 연합해가지고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진중권은 이제 뭐 진보라고 하기도 좀 독특하고
상당히 어떤 사람에게 뭐 한국 통합당으로 돌아오면 어떠냐, 공천 주라 이런 사람까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그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이 바뀐 건 본질이 아니에요. 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 옳은 말만 저희가 인용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진중권 영입 이런까지는 필요 없다 봐요. 어쨌든 가장 토사구팽, 팽당하고 배신당한 사람은 정의당이고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일요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아주 분노를 어떻게 보면 폭발을 했대요. 뭐 비례 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다 꼼수 정당이다. 이해찬이가 입장을 밝히라고 여러 가지로 맹폭으로 하면서 저 탄핵도 뭐 과반 넣는다고 탄핵 안 될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다. 과반이 있어도 다 탄핵당하고 너희들 잘못하면은 이번에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뒤끝을 장렬을 했더라고요. 근데 심상정이가 뭐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잘못이 누굽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인과응보를 받는 거예요. 자기 맞아요. 잘못이고요. 예, 맞아요. 제가 항상 이게 하는 말 있잖아요. 성정이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촛불로 정권 잡으면 촛불로 망하고요. 나중에 촛불 시위로 망합니다. 예. 그다음에 꼼수로 일어서면 꼼수로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 차례 그럼 이게 얘기했어요. 결국 심상정이가 어떻게든 이게 꼼수로 말도 안 되게 공수처하고요. 연동형 비례 바꿔가지고 몇 석 더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이게 오히려 폭망한 거니까 자기를 원망해야지. 누구를 이게 탓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게 자기 잘못 아닙니까? 심상정이는 이번에 그 정의당 당도 물러가고 정의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거 본인도 떨어진다. 저는 이번에 왜 민주당하고 사이가 벌어지면 민주당이 물론 좀 약한 사람 지금 공천해놨죠. 그렇지만 이게 뭐 이번에 워낙 여론이 안 좋아서 통합당에서 제대로 이게 공천만 하면 저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가가지고 심상정 잡아주길 바랬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세종으로 가는 바람에 네. 더 이게 강한 사람 추천하면요 충분히 저는 심상정 잡을 수 있고 반드시 이게 잡아야 되는 정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박지원을 비롯해서 아주 민주당과 대통령 문재인 칭찬에 열을 올렸던 게 이제 박권 통합 세력들인데 호남 그게 이제 뭉쳐서 된 게 민생당 아닙니까? 예. 근데 민생당도 꼼수로 이렇게 정당 만들면 결국 진보만 분열하고 중도층이 이반돼 갖고 친다. 그래서 합류 안 한다는 쪽으로 거기도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1+4라는요, 저는 이제 범죄단체로 봅니다. 국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섭단체도 아니고, 또 이게 한 개는 아예 창당도 안 된 창당 준비였잖아요. 이게 1+4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예산안부터 공수처, 준연동형 비례 있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날치기로 일반 강행 처리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역시 정치권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게 동지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지금 되니까 완전히 적으로 갈랐었죠. 호남에서는 상당히 경쟁자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1+4가 다 잘못이지만 그래도 민생당이 좀 이게 호남에서는 선전하길 바래요. 왜? 적이 적은 동지거든요. 민주당이 가장 큰 주적이 문재인 민주당이고 예. 그 민생당은 호남에서는 적의 적이잖아. 예. 그럼 이게 더 큰 적의 적이니까 우리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게 민생당이 나름대로 개인기 있잖아요. 예. 3선 이상이 9명이에요. 당 지지율은 낮죠. 예. 그러게 개인기로서 좀 많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호남까지도 이게 민주당을 참패시키면 민주당이 100석 이하로 물러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거기에서 관심을 끄는 게 목포 박지원 아닙니까? 그게 대진표가 짜여졌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있는 윤소아 이 3파전으로 이렇게 구도가 잡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또 박지원이 살아올까요? 제가 보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적의 적은 동지다. 그럼 이게 민주당이 가장 주적이고 그럼 이게 박지원이는 민생당이죠. 예. 적의 적은 동지니까 박지원이가 살아오라 이게 제 일관성 있는 논평인데 그거는 이게 박지원만 예의를 하고 싶어요. 박지원만. 다른 이게 뭐 유승엽이든 뭐 황주홍이 다른 사람 다 살아오면 좋은데 예. 박지원이는 우리 정치판에 청산 대상 1호입니다. 맞아요. 박지원 같은 이게 정치 음모, 배신, 뭐 뒤에서 이런 이게 정치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제가 민주당을 싫어해도요. 예. 이 지역에서만은 좀 전에 그 김 의원이 있잖아요. 예. 박원순계죠. 아마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인가 했죠. 예. 박원순계로 이 사람이 요 한 지역만 제가 민주당을 정말 싫어하지만 한 지역만 이게 이겨서 박지원이를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시키라 청산해라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여론 흐름 있잖아요. 예. 흐름도 상당히 박지원이한테 아주 불리하게 많이 뒤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55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를 했는데 청와대 출신하고 친문 인사들이 대부분 공천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중간 점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 공천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예. 일단 이제 그 현역 물갈이가 상당히 그 미래통합당보다 현저히 낮죠. 현재에 났습니다. 물갈이가. 컷오프도 4명뿐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그 낮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어요. 그건 예상은 청와대 했었죠. 출신 중에 한 3, 4명 정도 빼고는요. 거의 다 이게 그 공천 윤건영이부터요. 심지어 이게 한병도 있잖아요. 익산. 이름까지 예. 상당히 청와대 출신들 있잖아요. 윤영찬, 성남에 예, 이런 윤영찬. 식으로 약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을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한 문장을 하면 대깨문의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공천이다. 모든에게 공천을 대깨문들 있잖아. 이런 이제 문바들이 공천을 실제 다 주도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천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공천을 거의 못 받아요. 결국 한마디로 이게 대깨문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조 친노도 두 사람 있네. 이광재가 원주갑 전 광원지사죠. 뭐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이. 그거는 영동, 보은, 옥천, 괴산 여기에 공천을 받았는데 거기는 유경수 여사가 생가가 있는 데 있죠. 아닙니까? 제가 이게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요. 자, 첫째 이광재 있잖아요. 이러려고 사면했나. 한마디로 이게 이러려고 사면했나. 야, 정말 이게 처음에는 사면해가지고 뭐 기계적 균형 맞춘다고 이쪽도 이게 공성진 이름도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 네. 신지호는 이게 유튜브 한다고 출마하잖아요. 예. 이래놨고 저쪽은 이게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해주고 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이광재 아닙니까? 예, 결국에 강원도 뇌물을 받아가 몇 번 구속됐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 정치 1번지 춘천 원주 아닙니까? 강릉. 예. 여기 공천회가 강원도 써물라고 정말 이런 데 대통령의 사면권까지 꼼수로 정치를 여기서 쓰는 거 이게 첫째 문제다. 이광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곽상은 있죠. 이 사람에게 뭐 그냥 제가 보기에 호랑이 굴에 그냥 들어온 거죠. 어디 노무현 사이면요. 어디 봉하마을이 있는데 이게 김해 가면 어떻게 뭐 해볼까? 어떻게 유경수 여사는요. 우리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옥천. 예. 가장 이게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예. 어떻게 옥천에 공천하는 거는 유경수 여사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두 가는 거다. 뭐 결국에 참패로 이 사람이 이게 정치 경험이나 뭐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참패로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건 명략 관화한 거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좀 새가 기우니까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앞으로도 자살골요 10개 많은 게 김남국이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 김남국을 어디든 해야 되는데 정치 경험은 없는데다가 이게 조국의 분신이잖아. 예. 조국 백서, 예. 조국 사회 본 거 있죠? 예. 개국본. 그러면 이게 김남국을 어디 전략공천하면 엄청난 반발이 당내에서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까면 안 되는 사람을 조국의 분신이라는 이유로 전략공천한다? 그럼 이게 표가 떨어지는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반발이 생기겠습니까? 결국에 그 총선도 조국 전쟁이 되거든요. 이런데 김남국도 남아 있고요.